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유서로 폭로된 성폭행 공범.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을까입니다. 2021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유서를 남깁니다. 이 유서에서 2006년에 내가 친구 BCD와 함께 E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유서를 근거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유서에 적힌 사건 발생일 다음 날에 피해자 E가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진료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E는 당시 성폭행 당한 것 같다, 사후피임약도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BCD는 이 유서를 근거로 특수중간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힙니다. 2심은 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CD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힙니다. 그 근거는 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즉,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된 것은 바로 A씨의 유서였습니다. A씨는 이 유서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으로 친구 BCD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BCD는 자백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주장하면서 이 유서를 근거로 BCD의 유죄가 입증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핵심 증거인 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가 판사의 눈앞에서 직접 판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음성 녹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 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는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즉 가해자가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굳이 그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가해자로 지목된 BCD가 무죄를 주장했죠. 그렇다면 해당 유서를 증거로 쓰는데도 부동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의 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가 그 해당 증거의 진술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즉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서는 이 유서를 작성한 진술자, 작성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 작성자 A씨도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정에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서를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보면 특별한 사정으로, 즉 진술자가 사망했다는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이 문서가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신빙성 있게 작성됐다는 것이 소명되면 극히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A씨의 유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고도의 신빙성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그 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죠. 즉, 그때 범행 당시에 ABCD가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가 전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